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라클 스쿨 신경 가소성을 위한 우리의 뇌와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를 보면서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뇌와 생각을로 장착해서 우리 좀 새로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죠. 한 번에 딱 되고 특히 우리 기도 한 방으로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같이 주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만 주셨다. 너희들은 영으로만 살아라. 그러면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없고 그 다음에 혼이 없었다면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만 주신 게 아니라 혼도 주시고 몸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야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 혼과 몸을 컨트롤하는 거, 그거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생각을 읽으신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저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생각, 죄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네가 죄를 사해 너는 신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속으로 말했다래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을 안 했는데 생각을 잃은 거야.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한다니까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생각을 읽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그 책에서 2045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AI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 BCI라 해가지고 저 기술이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뇌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걸 컴퓨터가 읽어가지고 컴퓨터가 음성으로 내는 건 쉽잖아요. 컴퓨터 요즘 AI가 하듯이. 그런 기술을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드디어 AI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읽는데요. 뭐 뇌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혈류랑 저거 되고, 저거는 이제 BCI는 혈류랑 뇌파 이런 거 가져가는 그런 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한다라고 AI가 우리를 읽는데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거 이런 거,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저 넷플릭스의 러시아 드라마인데, 한국말로 이제 그녀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저기에 보면은 저 남자 주인공이 이혼 수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 모양이 있는 분이 이제 AI예요. 저 AI를 이제 삶의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러한 그거가 있고 저기는 이제 저 사람 직업은 그 러시아에서 어떤 그 AI를 쳐부셔야 된다, AI를 깨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AI에 폭력을 가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저 AI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파괴란 거죠. 죽인다기보다도 못 쓰게 파괴하고 저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토리인데 하여튼 저기에 저 AI가 인생의 파트너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AI가 인생의 파트너가 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다는 것과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허용한다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다 그러면 저 왼쪽 그림이 그냥 나무나고 그게 그냥 포장도 안 된 그 길 난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연스러운데, 저 오른쪽에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 뒤에 보이는 이 빌딩들 이런 거 보면은 저거는
자연스럽진 않지만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편리한 거 찾다 보면은 저것을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함 때문에 써요. 제가 즐기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중에 제가 즐기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저거 하는 게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청소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베큐um을 해요. 근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즘 뭐가 있어요? 청소 로봇이 나왔습니다. 청소 로봇. 동그란 거 하면서 이렇게 저 사방을 다니면서 다 하는데 이게 곧잘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즘 청소를 안 합니다. 얼마나 편리해.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젖어 들어갈 거예요. 뭐 막 집도 이제 스마트 하우스로 돼가지고 뭐 말로 다 하면은 말로 다 컨트롤 돼. 우리가 아마 점점점 우리 몸이 아마 운동을 안 해가지고 예전엔 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창문도 닫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 우리 집도 저걸로 스위치로 이렇게 쫙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이 커튼이 너무 높아가지고 손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달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집으로 점점 변하고 이게 뭐냐면 편리함 때문에 그럽니다. 편리해. 그리고 뭐 스마트 하우스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춥다 그러면은 겨울이다 그러면은 여행 갔다 들어올 때 전화로 자 지금부터 온도를 몇 도로 올려 이러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AI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무슨 뭐 어떤 심각한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은 편리함 때문에 써요. 내가 청소 로봇 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곧 아마 5년이나 10년 후에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냐면은 청소도 해줄 뿐 아니라 요리도 해주는 그 AI 로봇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명령만 해요. 나 오늘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 뭐 순두부 먹고 싶어? 이러면 얘네들이 해줍니다. 아주 잘해요. 지금 그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하는 로봇을 고용해요. 근데 맛있게 해요. 왜? 요리는 그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히팅 좀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이렇게 넣는 거 섞는 거예요. 이게 요리예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린 그걸 못해가지고 맛이 없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로봇가 더 잘해요. 특히 아마 백종원 님이 로봇을 가리키면 아주 잘할 겁니다. 다른 요리사들은 AI를 잘 못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적당히 하라는 걸로 다른 요리사는. 근데 백종원은 마치 실험하듯이 뭐 큰 컵 하나, 뭐 소주잔으로 하나, 뭐 스푼으로 하나 정확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백종원한테 배워서 그래요. 근데 백종원이 AI한테 잘 가르칠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점점점 위기가 닥쳐오죠.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지를 모르고 AI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챗 GPT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4.5 버전 4.5인데 이 IQ가 155래요. 근데 아인슈타인 IQ가 16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덜 똑똑한 챗 GPT가 4.5인데 5.5가 되면 저 IQ가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략 1550이나 16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지금 기네스북의 사람 최고가 아마 200 얼마예요. 200대 초반, 208이나 뭐 210이나 어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1600은 사람하고 비교 불가하죠. 그러면은 저런 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유일하게 저 물질 세계잖아요. 저 챗GPT니 뭐 AI니. 물질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우리가 0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뭐 막 했잖아요. 영적인 거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오늘 하나 찾아가지고 다시 0으로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혼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망가진 생각, 망가진 혼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추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시 영적인 상태로 돼야지 저는 저 AI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들도 저를 알았으니까 에미코를 알고 아브라함정을 알았으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정하고 에미꼬를 한 거는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거든요. 저희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상시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데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럼 뭔 소린가 아님? 생각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의 결론이 이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하게 된 근원이 뭐야? 여러분 생각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을 결정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데 자, 예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치달은 생각을 봅시다. 창세기 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가, 죄악이 가득하다며 그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악하대요. 우리 환경도 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환경해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지면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생각이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죄악으로 나타나고 죄악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게 서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자체를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 즐거운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환해진대요. 반면에 근심이 있다라면은 심령이 마음과 영이 상한대. 그래서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래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멸망할 수도 있고, 즐겁게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게 뇌입니다, 뇌. 그 생각과 관련돼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 우선 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인의 뇌는 대략 1.2에서 1.4kg 정도 되고, 몸무게 한 1.7% 정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다른 건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 기능과 관련된 게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이 1000억 개 중에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커뮤니케이션 돼서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은 뭐 말을 한다거나 어떤 건 듣는다거나 아니면 냄새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본다거나 이런 그 부분이 다 돼 있는데 그거가 서로 이렇게 신경망이라는 걸로 연결되면은 이게 기능이 있는 거고 이게 신경망이 끊어지면은 신경세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망이 연결되느냐 끊어지느냐라는 거가 우리 브레인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랍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당 1000개 정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대요. 그래서 신경망은 실제로 1000억 개에 1000개니까 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신경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신경망이 연결이 되느냐 끊어지느냐라는 그런 거가 적어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한번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송아지가 일어서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립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립시간을 통해서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송아지는 태어난 지 20분 이내에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태어난 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송아지를 우리는 건강한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한 몇 개월까지는 걷는 게 좋은지
일단 한 15개월까지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안 잡고 일어설 수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발자국이라도 떼는 걸음마를 시도하려는 그런 네. 양상을 보여야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2,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목을 처음에 가누게 되죠. 네. 네, 그리고 4, 5개월 정도면 뒤집기를 네. 하게 되고 한 8, 9개월 정도 되면 스스로 이제 안정되게 앉고 뭐 잡고 뭔가를 막 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근육 운동 발달의 단계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 저는 그 동물 유튜브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미생물이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번식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뭐가 있어서 저렇게 날 수 있지? 우리 인간 못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 못하는 거 아주 미생물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도 하느냐? 근데 군방전에 우리 본 것 같이 소가 걷는데 1.5시간이 걸린대요. 90분이면은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소가 90분 안에 태어났는데 90분 안에 못 건다? 그러면 이 소는 지금 뭔가 잘못됐거나 아마 죽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1.5시간. 근데 사람은 몇 개월 걸려요? 15개월. 시간으로 뭐예요? 1800시간. 1800시간을 1.5로 나누면 7200배. 소가 사람보다 7200배 빨리 걷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나 마찬가지야, 인간을 보면은. 근데 우리는 15개월이 지나야지 겨우 걷는다, 이런 얘기. 인간은 왜 이렇게 늦냐, 이거예요, 인간은.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인데, 그 이유는 동물은 대부분의 신경망이 태어나면서부터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액션이 가능하답니다. 이 신경망이 연결되어야지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먹고 마시고 싸고 호흡하고 요 정도 아주 그냥 정말로 사는 것의 기본에 해당되는 그 신경망만 연결되어 있고 신경망이 생기긴 생겼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이 신경망을 연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율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자율의지가 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면서 결정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을 보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율의지를 엄청나게 부여하는데 그 중에 신경망, 뇌가 행동하는 어떤 그런 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면서 결정해라라는 거. 근데 동물은 그런 결정할 거 없고 그냥 다 줬어, 그냥. 다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송아지는 1시간 반 만에 90분 만에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일어나서 걸어야 돼. 만약에 안 걷는다 그러면은 잡혀 먹히죠. 쟤네들은 동물한테. 에? 그러니까 빨리 걸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경망에 연결해서 사람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났고 동물은 완성된 상태로 거의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서 바로 액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만들고 그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행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신경망이 줄어들 수 있고 늘었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변형이 가능한데 신경망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필요와 반복 집중에 따라 늘고 쳤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아니고 세포에 연결이 돼야지 이게 액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떠들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신경망이 우리가 쓸데없는 거는 제거해버립니다. 이 뇌가 굉장히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신경망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개까지 막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10만 개는 우리가 아까 100조 개의 그 신경망이 있다 그랬죠. 10억 개, 하루에 10억 개씩 없애도 200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만 년 살 수가 없으니까 저게 다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없어져도 되는데 그나마
잘 쓰던 것이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자극을 주면은 새로운 신경망이 생기거나 연결이 되거나, 대개는 그 어렸을 때는 갖다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원래 있던 거를 떼가지고 다른 데로 연결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는 건 신경 가소성인데, 이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좋은 걸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경험이 뇌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정적인 그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이럴 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어. 얻어맞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력 폭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뇌가 손상이 되는데, 손상이 되면은 몸에 영향을 주는 거 있고, 혼에 영향을 주는 거 있고, 두 개를 다 같이 주는 영역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뇌졸중. 이 뇌졸중은 이 뇌에 물리적으로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망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러면 언어가 어눌하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를 잘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몸과 혼이 함께 영향되는 건 뭐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어떤 뭐 이렇게 특정 장소나 행동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걸 공황장애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는 뭐 정신질환, 아니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를 알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하루에 생각하는 거에 90%가 부정적인 걸 생각한답니다. 10%만 그나마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걸 생각하고 90%를 부정적인데, 내가 보기엔 저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원수가 되면서 항상 원수가 있다는 건 뭐야? 항상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이프티 본능을 안전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저희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인터넷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인터넷 사기죠. 옛날에는 전화기로 전화 와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은행 관련 정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전화기에 여러분들 그 번호나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같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를 찍어 놓아서 이렇게 뭐 나중에 잃어버리면 뭐 쓴다거나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킹 당하면은 막 줄줄 새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루 생각하는 거에 90%가 되게 부정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뇌에 영향을 줘서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긍정적인 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아까 10%가 긍정적이라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어렸을 때 칭찬받거나 뭐를 잘했어.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운동을 잘했다거나 노래를 잘했다거나 뭐 잘했어. 막 칭찬받으면은 이게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안 했어도 우리 부모님이 아주 뭐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야. 아니면 부모님이 부자야. 아니면 내가 소속된 팀이, 그 축구팀, 야구팀이 너무 잘해. 그래서 막 내가 같은 그 정체성이야. 아니면 국가, 대한민국이 너무 훌륭해. 이러면은 여러분들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쭉쭉쭉 올라가서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제가 기분이 좋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본인과 소속되어 있다고 정체성 하나, 일치감을 갖는 그런 존재가 잘하면은 같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나보다 똑똑한 거 거의 없는 사람들 태반이 걸러? 근데도 얘네들은 자존감 엄청 높아요. 왜?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니까. 나는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 같아. 어떡하냐.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살아도 제가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서적으로는 한국 사람이거든. 얘네들은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은 나보다 돈도 못해, 뭐 똑똑하지도 못해, 뭐 이래도 얘네들은 미국이 자기네 나라인데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잖아요. 그죠? 10위권이고 저 경제력 보면 10위나 12, 8위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한 10위권이고 미국은 넘버원이죠. 그러니까 넘버원하고 10위하고 대하면 어메기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성취하고 칭찬받는 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거 이것도 프라이드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그런데 대개 우리는 자기는 못하면서 자녀한테는 잘하라고 막 회초리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되게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고 대개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 못 하잖아요. 우리 실패할까봐. 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주변에서 보고 뭐 친구도 망했다래고 누구도 망했다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거가 긍정적인 걸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난 당연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자 그래서 근데 거꾸로 이 생각이 우리 뇌를 거꾸로 조절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 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커피점을 새로 하는데 2,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고 어떤 걸 드실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커피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 다만 4배를 2,000원, 요거는 2,000원에 팔고 요건 4,000원에 팔 건데 뭐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정말로 그렇게 4,000원 가치가 있는지 2,000원 받아도 되는지 어떤 게 더 잘 팔는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요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 한번 봅시다. 4,000원짜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자 이제 똑같은 커피를 마셨는데 요거는 2,000원이다 4,000원 벌써 그 생각이 있는 거야. 2,000원짜리는 더 푸지고 4,000원짜리 뭔가 더 정성적으로 만들고 그 원두도 훨씬 더 관리 잘 된 거 좋은 걸 쓰고 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뇌에서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막 얘기합니다. 향이 4,000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뭔지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마치 4,000원짜리는 시럽을 그거 설탕을 안 넣어도 뭔가 참 맛있을 것 같아. 근데 2,000원짜리는 좀 후져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액션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약간 거짓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뇌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좀 허당기가 있습니다. 허당기가 있어요, 뇌가.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 각각 신경 가소성이 뇌의 그 신경망이 더 늘어나고 연결되고 이거가 변화가 있다는데 저게 이제 실제 연구 논문에 나온 거거든요. Frontier in Psychology라는 그런 논문에 나온 건데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 가장 그 신경망의 그 저거가 잘 된 게 초기예요. 대략 한 10살 정도의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 25살 어덜트 그 성인 되면 저렇게 됐다가 나중에 또 저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노인 되면 다시 조금 더 올라가죠.
건강한 사람 접해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뭐 치매나 아니면 정신병이나 뭐 이런 거가 훨씬 더 빨리 온답니다. 뭐 그런 건 나중에. 하여튼 결론이 저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10살 때 그 신경망이 최고 많고 이렇게 된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경망은 복잡해가지고 이 안정화를 추구하는 그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거가 있고, 그래서 그게 뭐 SOM, PV, VIP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게 거꾸로 뭐 마이엘린, 에스트라사이트, 뭐 PNN, BDNF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가시고, 여러분들 이거 자꾸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청소년하고 성인의 신경 가소성에 차이가 있느냐, 이 뇌가 변하는데 차이가 있느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25세 이하에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 아까 그 그래프처럼 10세, 10세까지는 이 새로운 신경망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경망 수가 10세 때 최대가 된답니다. 근데 이 신경망은 다 연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일단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쓰라고. 왜? 살아나야 되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 신경망을 막 이렇게 동물처럼 막 연결돼가지고 주지를 않고 처음에 기본 것만 하게끔 하고 자꾸 배우면서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면서 뇌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10세가 되면은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지 않은 걸 전부 없애버립니다. 필요 없어. 왜?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25세까지 신경세포와 연결되지 못한 신경망을 계속 제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풍부해요. 이 신경망을 심지어 없애야 되는데 이거 쓰면은 좋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은 신경 가소성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를 해도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니까 뭐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찍 적어되는 거라서 실제로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어렸을 때가 정말 잘 돼요. 요 차이가 좀 있는데, 하여튼 이 청소년들은 쉽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동시에 해도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 25살 다 넘었죠? 예, 저만 빼놓고는 다 넘었으니까 저는 아직도 25살을 가려면 한참 가기 때문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신경가속성 계속 저거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25세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신경가소성이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저희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될 거는 웬만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가소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쓰는 걸 보는 거예요, 뇌에서. 여러분들 연결된 것 중에 안 쓰고 오래 이렇게 장롱 속에 넘겨놓은 운전면허처럼 장롱 속에 있는 그 신경망을 갖다가 필요한 것들 갖다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질 않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안 할라래, 잘. 왜? 이게 일이잖아. 여기에 있는 저 장롱에서 여러분들 꺼내다가 써야 되니까, 장롱에 있는 그 신경망을 갖다가 쓰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걸랑. 또 띄고 어쩌고 하니 신경가. 그래서 새로운 신경 가소성, 새로운 연결을 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중해요. 내가 해야 될지 말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니어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막 받아들여.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래요 옳소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내 말 잘 안 듣잖아, 그죠? 아브라함정 박사님이랑 박사님의 말을 잘 안 들어. 이 사람네들이 말이야. 내가 박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은 또 잘 듣겠죠. 예. 하나님 말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좀 안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은 잘 듣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나의 듦에 따라서 이렇게 덜 들으는데, 아까 그렇게 봤죠. 노인 때 이렇게 쭉 올라와요. 신기하죠? 노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노인은 다 굳었어, 머리가 굳었어 이렇게 되는데, 의외로 노인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비해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선호하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걸 원해. 그게 이 뇌에서 그러는 저거 여러 가지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왜? 여러 개 공사가 대단히 공사가 돼. 청소년들은 이미 자재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갖다가 안 쓰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기 귀찮으니까 버리는 것도 일이야, 얘네들은.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갖다가 연결만 시키면 턱턱턱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 있는 장롱 속에 안 쓴다고 생각되는 거 10년에 한 번 너 써봤냐? 안 써봤냐? 이거 체크해가지고 안 쓴 그 장롱에 있는 신경망을 꺼내다가 갖다 연결하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신경 가소성을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레코멘데이션이 뭐냐면은 한 가지씩 하래요. 하나에 한 가지씩. 그게 현명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뷰할 때, 그 미라클 스쿨 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코가 제발 20주만큼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응? 다른 데 가지 말아라. 특별히 다른 사역에 가가지고 기웃기웃하고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재정학교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재정이 막 풀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 중에 미라클 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받질 않나요? 특히 미라클 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거의 저는 대학원 수준의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대학 수준이라면 미라클 재정학교는 대학원 수준 박사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에 초점 맞고 그것만 막 해야 돼. 나이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뇌를 쓰면 안 돼. 신경 가소성을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걸까 루틴하게 그냥 운전을 한다거나, 여러분 운전하는데 신경 가소성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뇌를 막 신경망이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냥 루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운전하고 왔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없어. 대부분의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연세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 한 가지. 그래서 오늘 그 과제도 한 가지만 딱 고치라고 하는 게 과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포인트가 그러잖아요. ABM에 쉽고 빠르고 재밌게.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청소년만큼 빨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소개시켜야 되잖아요. 저게 이제 저 랩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음식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을 내가지고 이제 음식을 찾아서 먹게끔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음식을 어디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근데 음식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알아서 찾아서 먹어야 되는, 이게 이제 그룹 1이고, 그룹 2는 아예 총을 주고 그 동물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쏴서 하고, 만약에 사냥에 실패한다면 배고 쫄쫄 굶는다. 이렇게 되는 두 가지로 완전히 됐어요. 하나는 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왜 그거 했잖아요. 숨은 보물찾기. 숨은 보물찾기. 그래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그거 찾느라고 아주 뱅뱅뱅 다녀가지고 찾고 그러면은 가서 상품 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그룹 안은 음식을 숨겨놨어. 그러니까 가서 찾아 먹으면 돼. 요거고, 그룹 2는 그게 아니야. 그냥 가가지고 동물들을 총을 쏴가지고 먹어서 저거 하면은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사냥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하루 동안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 뇌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라는 걸 봤더니, 그룹 R은 조금 일어났어요. 아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거를 찍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거의 똑같아. 조금 일어났어, 조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룹은 이 뇌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생활은 이 뇌의 변화에 전혀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근데 그룹 2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도 거의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변화만큼 여기서 막 찍혔대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절실하다. 내가 이거 못하면 배고파 꾸정꾸정 군다. 그래서 난 꼭 사냥에 성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머리를 막 쓰는 이런 그룹에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큼 이 머리에 변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절실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왜 성경 말씀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을 제3자인 거야. 제3자 이분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침실을 예수님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부부면은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침실을. 근데 예수님이 부부가 아니야. 그냥 남이야. 스트레인저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침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절실하고 간절하고 이런 상태는 그 예수님이 남이 아니고 우리 같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이 간절함이 없어. 다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풍요함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굳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내가 보기엔 힘든 게 저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나 에미코 같은 경우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간절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잘 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은 계속 유지하고 그 갈망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거 해결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결되면 이거 해야 되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ABM에 계속 붙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만 잘 올라가네 빠이빠이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붙어 있다는 거는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BM에 계속 함께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 따먹는 열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절실함, 간절함이 청소년만큼 이 신경 가소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저거다라는 걸 저 실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건방전에 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신경 가소성을 좀 증가시키는 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개의 목표와 여러 목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로 집중해라. 그래서 이번 과제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야. 한 가지. 자, 두 번째. 높은 목표와 그 쉬운 목표가 있을 때는 어려운 목표를 잡아야지 신경 가소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 뇌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숨겨진 음식을 찾아 먹는 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시간만 좀 투자하면 되고 반드시 먹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뇌의 신경 가소성이 변화가 없었는데 사냥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못 맞추면은 움직이는 그 동물 못 맞추면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야지 뇌가 자극이 되고 신경 가능성이 굉장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 개의 목표, 그 다음에 목표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 이게 있어야지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안 되는 이런 장식용으로 얻고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정말 간절해야지 이 뇌 가소성은 21일 정도 해야 되는데요. 15분씩 매일 21일 정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왜? 우리의 갖다가 장농숙에 안 쓰는 거를 갖다가 떼어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절함. 자, 한 가지 목표, 그 다음에 어려운 목표, 그리고 간절한 거.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이걸 정해가지고 하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뇌의 정보가 이제 있는데, 이 뇌가 아까 헛똑똑이라 했죠.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봅시다. कोई प्यारा कोई मासूम नहीं है क्या चीज हो तुम खुद तुम्हें मालूम 저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그렇게 보이나라고 하는데,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게 그림이잖아요. 실제로 아니잖아. 아까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뇌에서는 실제하고 가상하고를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막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뭐 어떻고 여자 주인공이 뭐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거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게끔 하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그림가고 둘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찢고 먹고 싸우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뇌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실제로. 그래서 영화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뇌에서는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를 에이 저거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고 그 하는 사람이라면 낭만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거 보고 울고 불고. 우리도 며칠 전에 에미과하고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우리 딸이 같이 보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그 젊은 아가씨로 변해가지고 막 노래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맨 끝에 장면에서 내가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 손자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 교통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또 해필 그 할머니 피밖에 없는데, 그 피를 수혈을 하면 피를 뽑으면은 다시 원래 늙은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20대 아가씨가 다시 할머니로 하는데, 그거를 자기 이 손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젊음을 그야말로 포기하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내가 좀 울었는데, 우리 딸이 아빠 울어 막 이랬는데, 그 실제처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뭐 아이가 스토리야 그런 눈물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눈물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여러분들, 이 가상 정보하고 생각하고 실제 정보하고 현실하고 구별을 못해요. 똑같이 반응은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일단 들어오면은 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해석을 해요. 그냥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그 해석에 입각해가지고 행동을 이루는데, 행동은 두 가지예요. 호르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아까 우리 소가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뇌에서 이미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 필요 없어. 신경 가소성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그널만 쫙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야지 않으면 너 잡혀 먹혀 이러니까 1시간 반 만에 20분 만에 막 뒤뚱뒤뚱 하다가 60분에서 90분 아이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엄마 젖 먹고 막 이러잖아. 몸으로 액션하는 거. 이런 기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신경 가소성을 내면, 저기 보면은 가상정보, 생각으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네가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척은 대땅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내 몸 중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대장이야 막 이러지만 얘가 헛똑똑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생각만 해도 똑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네들 저거 보고 진짜네, 여기 떨어지네, 되돌아가잖아요, 행동으로. 이런 게 뇌의 작용 기전이라는 걸 꼭 아시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액션까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뇌에서 이렇게 시그널인데 심지어는 이제 이게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뇌 시그널도 나의 그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And I'm going to plug it into our human-to-human interface over here. 자, 이제 이건 뭐냐면 Okay, so- 이 기계를 통해서 이 여자한테 이거를 하는 뇌의 시그널을 이렇게 뭐랄까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저 So Sam 시그널을 wants you to squeeze your hand again. All 이 right. 오른쪽 Do it 사람한테 again. 이제 All 연결합니다. right, perfect. So now I'm going to hook you up over here so that you get this. It's going to feel a little bit weird at first. This is going to feel like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그 뇌 시그널 이거를 움직이는 그 시그널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가 요 끝이거든요. 요 끝에다가 저거를 연결해 가지고 저 남자의 그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Okay, so Sam wants you to squeeze your hand again. All right. Do it again. All right, perfect. So now I'm going to hook you up over here so that you get this. It's going to feel a little bit weird at first. This is going to feel like when you lose your free will and someone else becomes your agent, it does feel a bit strange. So I want you to relax your.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이상한 느낌이 들 거다. 너의 프리일은 그러니까 너의 자유의지는 이제 저 사람한테 뺏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요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아마 요 시그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자, 이제 시그널이 외부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Hand. All right, and Sam, you're with me. All right, so you're gonna squeeze. I'm not gonna turn it on yet, so go ahead and give it a squeeze. All right. So now, are you ready, Miguel? 연결한 거예요. I'll ever be. Okay, so I've turned it on. So go ahead and turn your hand. Do you feel that a little bit? Okay, do it again. 자, 시그널을 좀 A little bit. 시키는 거예요. Okay, so relax. No, hit it again. Okay. Oh, perfect, perfect. All right, so relax. Do it again. All right, so now. All right, so right now, you.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뇌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가가지고 저 사람은 남자는 안 했는데 남자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다른 사람 시그널이 되는데 자,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Your brain is controlling your arm and it's also controlling his arm. So go ahead and just do it one more time. All right, so that's perfect. So now, what would happen if I took over my control of your hand? And so just relax your hand. What happens? Nothing. Why not? Because the brain has to do it. Now you do it again. All right, that's perfect.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의 시그널도 좋게 한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그 AI가 발전되면은 이 시그널을 다른 사람 뇌로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끔. 원래는 저게 좋은 의미에서 이제 개발이 됐겠죠. 왜냐하면 저거를 실제로 이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잘 못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노인들이 걸을 수 없다거나 이럴 때 저런 시그널을 이용하면 이제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때문에 시작돼요. 좋은 것 때문이 아니고 악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일단 돈이 투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에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게 이제 악용이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뇌 기억 경로를 보면 이렇게 기본 시그널이 시신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청신경, 그 다음에 이제 감촉, 냄새, 맛, 요거는 조금 시그널 받는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가는데 주로 새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루 동안 생활한 것 중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 하루 중에서요. 생각나는 거 별로 많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뭔가 했거든요. 그 중에 새로운 거거나 아니면 쇼킹한 거. 이게 여러분 단기 기억에 들어가고, 또 단기 기억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왜 공부를 처음
그 마음 먹고 한다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지식이 유사한 것이 들어오면은 새 거이면서 신기하면서도 기본 그 기존에 있거가 있으면은 그게 잘 받아들여진다. 새 거이면 새 내용이면서도 기존과 약간 유사한 거 아니면 쇼킹한 거 이런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BTS 이게 BTS BTS 이 T인데 BTS 노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아는 그 제목의 노래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DNA. 운명이다 뭐 이런 거에서 DNA인데 왜 DNA랑 저거를 내가 기억하시냐면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DNA를 실제로 추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막 컴비네이션하고 컷하고 연결하고 저 세포안으로 집어넣고 뭐 이런 연구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뇌에는 DNA가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BTS의 그 많은 노래 중에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곡 다 몰라. 근데 DNA 이건 알거든요.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러면서 DNA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에서 이 단기 기억은 일주일에 한 4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우리 공부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러면은 이건 억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충격적인 거. 그래서 저게 이제 충격적인 게, 우리, 내적 치유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그거와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서.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장기 기억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그럼 장기 기억 중에 빼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좋은 걸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경 가속성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명상할 때. 명상을 하면은 이게 신경 가속성이 변화가 돼요. 명상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은 이게 뇌에서 새로운 기술에 맞는 그 브레인의 그 신경망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면은 왜 건강하고 이 뇌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 지키기라서 CBT라는 그 인지행동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적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뇌파로 조절해가지고 아예 무슨 그 음악을 들으면은 이 뇌파가 조금 스티뮬레이션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런 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거, 집중하는 거, 반복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이 낸시 코엔 선교사님 3시간 자고 안 자고 막 이랬는데 그분은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거고 슈퍼내추럴 하실 분들은 그걸 따르시고 나는 그렇게 슈퍼내추럴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신 분들은 잠을 보통 한 7시간 정도 과학자들은 7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5시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하여튼 7시간을 되게 적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브레인에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 됩니다. 이 브레인이 막 할 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 수면,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신경 가소성에 잘 유지되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신경 가소성의 예를 한 3가지만 들어가지고 저건 뭐냐면은 생각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이미지 훈련을 하는데 이제 자극을 저거해서 저건 그냥 가짜 실험인데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게 이제 여기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만지게 하고 이건 왜 우리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떤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거 있었죠. 이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만지다가 나중에는 만지지 않으면서 만질 거야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만질 때 그 브레인으로 싹 변해요. 만지지 않았는데 뇌에서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게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하면은 하지 않아도 그거가 한 것처럼 왜 그 파블로의 그 개가 이렇게 땡땡땡 종 치면서 음식 주면은 왜 이렇게 자동 반사해서 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안 줬는데도 땡땡땡 치기만 하면은 이게 침이 나온다는 그거가 약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계속 이미지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게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그 이미지 훈련으로 근육 만든 케이스인데, 이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의 저 박사가 노인들을 어떻게 실제로 운동 안 시키고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노란 선이 이렇게 쭉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린다고 쭉 생각하고 5초 동안 있다가 쉬고, 이걸 50배 반복하고 3달 동안 했더니 여기 근육이 15%가 증가했대. 실제로 근육이.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눈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아령을 하든 뭐 푸시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육이 벌써 움직인 거예요. 왜?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뇌에서 작동하면 여기에서 작동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근육이 강화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그 73kg 이하에서 유도에서 이원희 선수가 이제 한국에 금메달을 했는데, 이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트레이닝을 이걸 했대요. 물론 보통 트레이닝 하는 거 뭐 막 하는 건 당연히 했고, 거기에 플러스 뭐를 했냐면은 이미지 훈련을 했답니다. 저게 이제 그 전에 다른 그 유럽 선수들에서 많이 한, 특히 수영 선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수영을 실제로 안 하면서 이렇게 수영 실제로 하는, 자기 전에 이미지로 수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터치를 하고 뭐 25m 돌고 뭐 막 하고 이러는 거를 이미지 훈련을 해가지고 가장 뭐 금메달을 많이 딴 그 호주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더니 실제로 이 사람 뭘 하냐면, 이 일본 선수를 이제 이겨야지 금메달을 따는데, 이 일본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만나서 싸우는 그 이미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사파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왼손을 딱 잡아당기면 얘가 안 올라래가지고 뭐 오른손으로 다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발을 뭐 발로 댔다가 빼는 척하면서 사실은 왼발로 했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10가지 정도 이상 되는 걸 계속 마음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선수를 만났더니 이 선수의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미 결정돼가. 왜? 거기에 맞는 근육이 여기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실제로는 상상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여기에 뭐 관련되는 그 근육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금메달 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이로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송아지는 그냥 줬고 사람은 쓰게 결정하게 자유의지에서 결정해서 너희들이 만들라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 자연현상이 뇌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뭐야? 기도가 있잖아. 기도.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기도를 함께 해가지고 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가 아니냐.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신경가소성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뭐 별 차이야? 별 차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 신경가속성도 더 빨리, 더 쉽게 일어나서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 이 과제 중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우선 첫 번째로 뭐 고쳐야 될 거다. 이번에 고칠 수 있다. 그런 걸 기도 중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건 뭐 여러분도 계속 하니까 부정적인 거 한 가지 알아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부정적인 거에 관련된 신경망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냅니다. 기도로 끊어내.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못할 거 아니야. 우리는 믿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끊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걸 빨리 인식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행동으로 취했을 때 신경망이 완착이 되고 강력하게 되고 변화먹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여러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방지하고 옥시토신은 여러분 사랑을 더 줘가는 게, 이 호르몬이 있으면은 저거 돼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감싼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뇌가 좋은 호르몬, 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맑아지고 호흡하는 코가 뻥 뚫려서 이 브레인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입에서는 향이 나고, 그 다음에 내 내장에서는 좋은 호르몬을 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피가 잘 돌아서 면역력이 잘 증가된다. 내 몸이 상태가 좋아진다. 아픈 것도 다 낫는다. 근육도 잘 되고 밸런스가 잘 맞춰져가지고 잘 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 과정을 저기다가 그 과제 저거에다가 해드릴 테니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마지막으로 과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지금 잘못된 거나 실패한 거, 이런 뭐 재정이든 관계든 뭐든 하여튼 이 실패된 거는 이 브레인에서 어떤 생각이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가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관계도 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계속 미워하고 이런 것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기도 가운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꼭 고쳐야 될 거 한 가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상상으로 그 습관을 관정하는 뇌 신경망이 어디 있다라고 상상해 있고 그거를 잘라내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뭐로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으면서 그걸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요. 예리한데 뭐까지 잘라요? 혼, 영, 몸, 관절, 골수, 뇌, 이것까지 다 쪼개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저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내는 그런 거에서 버리는, 아니면 새롭게 쓰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걸 장착해야 되죠. 그죠? 새로운 특성을 뇌에 장착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7일밖에 없잖아요. 이걸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45분 동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캐롤라인 박사는 15분간 21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또 다른 과제 해야 돼.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7일만 하는데 그 대신 15분에 3배인 45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새로운 신경망이 계속 들어온다고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 말씀을 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이 나며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에게 이렇게 내린다. 내 뇌에 자꾸 내린다 그래가지고 이걸 새롭게 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그날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상으로 행하 영광의 영광이 더하니 주의 영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게 내 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3장 18장 19절 너희는 이전 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전 걸 다 뺐다 이 생각해요. 거기에 나온 걸 다 뺐다고. 새로운 일을 행하라니 이제 새로운 것이다. 너희 강야에 새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는 새로운 형통하는 것을 한다라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신경망이 완착돼서 여러분들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됩니다. 아셨죠? 요거를 쭉쭉쭉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과제입니다. 네, 꼭 과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꼭 성공합시다.